예, 남녀 교제에서 그것이 사랑이다, 아니다, 뭐 그런 말은 많죠. 그 사랑이라는 것의 가장 제일차적 조건, 그것은 평등입니다. 평등하지 않은 관계는 그럼 뭐냐면은, 평등하지 않은 관계로도 많이 교제를 합니다만, 그것은 욕정의 해소를 위해서 만난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물론 이렇게 서로 뭐 대화라든지 여러 가지 상태에서 진실한 관계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사회적 이상이 다른 경우가 많아서 대화가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말투가 다르고 그러긴 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서로를 인격을 존중하는 그런 평등, 그런 건 있어야, 똑같이 존중하는 그런 건 있어야 그것이 그러니까 사랑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평등, 가장 대표적인 게 부부이죠. 우리가 그냥 과거 이런 남녀의 이런 평등 그런 건 현대에 들어간 관념이고, 뭐 과거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제 생각하겠지만은, 과거에는 오히려 과거 봉건 사회에 그 부부의 평등이 더욱더 오히려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가장 평등한 관계이죠. 가장 전형적이고 확실한. 그런데 그 두 사람의 성취한 것은 동등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이제 그런 게 남아가지고, 대통령의 부인은 영부인이고, 그렇게 해서 여느 주부와 다른 인정을 받는데, 아직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뭐 대통령 말고 장관 부인 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특별히 뭐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주진 않죠. 영부인이란 말도 요새는 영부인도 이제 권위주기적이라고 그냥 대통령 부인 그냥 뭐 여사까지는 씁니다만은, 그렇게 뭐 공식적으로는 뭐 인정하는 지위를 그렇게 하지 않으려 하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많은 어떤 이상의 사회적 위상이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은 문 대통령 특유의 뭐 여성을 존중한다는 그런 뜻으로 하는 것이지, 오히려 이제 이명박 대통령 같은 때보다 영부인의 위상이 상당히 올라갔죠. 그것이 이제 문 대통령은 그것을 이제 여성을 존중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오히려 민주사회에서일수록 그 남편의 지위는 남편의 지위, 아내의 지위는 아내의 지위, 이런 식으로 별도로 인정하는 추세이죠. 사실이 아무리 남녀 평등 하는데, 그렇다고 그럼 뭐 민주사회에서 여성이 대통령이다 할 때 그 남편이 있을 경우에 남편도 그럼 뭐 그렇게 그 위상을 크게 인정해 줄 겁니까?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오히려 배우자를 그렇게 직위가 있는 배우자하고 동등하게 인정하는 건 오히려 봉건사회의 그런 관념입니다. 그것이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이제 영부인을 이렇게 많이 높여주는 것, 그것은 이제 전통 봉건사회의 그런 관념이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옛 봉건사회에서는 그러한 부인의 지위를 더 인정했습니다. 왕비는 물론이고, 귀족, 우리 양반들 부인, 뭐 지금 자세히 거론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뭐 정경부인 뭐 그런 식으로 남편의 어떤 벼슬에 따라서 부인의 지위도 그렇게 상당히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지금 민주사회에서는 남녀 구분 없이 각자의 성취를 인정하자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해야 될 것이, 인간사회 심리의 본질, 그것은 오히려 봉건사회의 관념이 더 가깝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녀의 교제에게 있으면은 결국은 이제 평등하여야 사랑이다 하지만, 사랑하면은 평등하게 생각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은, 그래서 봉건사회 관념이 역시 더 가깝다. 이제 인간 사이에 교제하는 두 사람 사이가 진실한 사랑에 가까워지면 갈수록
뭐 진실하다고 해서 뭐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이라는 건 아닙니다. 진실하게 사랑하다가도 또 인연이 끝나고 그러면은 시기가 끝나면은 그리고 요 시기까지는 진실하게 사랑하다가 이 진실하게 사랑했던 이유 자체가 뭐냐면은 그 두 사람의 인연이 깊어서 서로의 인연을 이제 연결하려는 건데 이 시기가 끝나면은 서로의 또 원수면 원수 그런 관계가 또 될 수가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사랑하는 사람은 혈족과는 다른 애초에 남남이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둘의 관계가 깊어지려면 한때 진실하게 사랑했던 기간이 있어야죠. 그 사랑이 기간이 지나면 두 사람의 또 은원 관계, 원수면 원수인 관계 이런 관계가 이제 성립이 돼가지고 한쪽이 한쪽에게 해를 가하든가 그런 관계가 될 수가 있죠. 그런 관계가 되기 위해서 중간에 아주 사랑하는 기간이 또 있게 됩니다. 사랑하다가 나중에 또 그런 수지간도 되고 그러죠. 그래서 역시 이제 그렇게 요런 사이가 되면은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이 나이, 연령, 뭐 어떤 지위가 어떻든 간에 두 사이는 평등한 관계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인간 사회는 이제 성취를 위한 여러 노력을 하고 각자가 그것을 단계적으로 밟아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는 하나하나 이렇게 스텝을 밟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지위를 올라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꼭 굳이 사랑이라는 뭐 협의 좁은 의미의 협의의 단어를 얘기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서로가 남녀가 이제 서로 친하면은 이게 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동일하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친하면 그래서 그러다가 그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분해하고 배신감을 느끼게 된다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어 그러니까 남녀가 있을 때 남자가 이렇게 가고 있고 여자가 가는데 서로가 이렇게 친한 관계 이럴 때 현실적인 사회에서 인정하는 건 물론 많이 다르죠. 비슷하게 약간만 다를 수도 있고 많이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기에. 하지만은 이 두 사람이 아주 친한 사이일 때는 이 사람은 동등하게 생각을 합니다. 동등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은 이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 경우 같은 또 이제 보잘것없지만 이제 작가 등단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활동을 하고 그러는데 어떤 이제 친한 여성이 그냥 좀 약간 이제 글 쓰는 것도 자기도 좀 취미가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뭐 하는 활동 출판계와의 활동 그런 걸 갖다가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가 뭘 했다고 하면은 곧바로 자기도 그걸 하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죠. 그런 이제 출판 경력이라든지 자기 해왔던 일 이런 것들이 다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그러니까 그거를 곤란하다고 얘기를 하면 화를 내고 그럽니다. 좀 잘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꼭 아주 뭐 진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도 친한 사람의 경우는 그런데 하물며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그 도지사들과 여기서 이런 사람들도 애초에 지위야 물론 당연히 차이가 있고 본분의 차이가 있죠. 하지만 둘이서 이렇게 하고 그런 사이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여성 쪽의 마음은 어떻게 되냐 이제 서로 동등한 사이가 됩니다. 동등한 사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같아질 수가 없죠. 대통령 영부인 같으면 그래도 행사장에 같이 나가고 그렇습니다만, 도지사 정도만 해도 뭐 부인을 뭐 대동하고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닌데, 하물며 여비서라고 해서 이제 물론 주변에 어른거리고 뭐 그러는 상황도 있습니다만은, 주변에 어른거리고, 그렇지만은 이제 동등하게 이렇게 나란히 서서 이렇게 행사를 주관하지도 않죠. 그러다가 이제 이 직을 사직했다든가 먼저보다 멀어졌을 때, 이때 이 사람은 이제 완전히 동등한 직위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완전히 그 배신감을 느끼게 되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현재인데는 물론 과거에는 혼인빙자 가는 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게 없지만은 대신에 그러니까 어떤 지난 일이라 하더라도 어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랬다. 아무리 몇 년 동안 사귄 관계라 하더라도 그런 이유를 대면은 이제 이 사람에게 충분히 복수를 할 수가 있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어떤 분이 말씀하신 그 심리 문제 그런 거에 그러니까 남녀 문제 이런 거에 좀 정통하신 분이 차라리 그러니까 조선시대처럼 신분으로 정해진 관기가 수청되면 문제가 없겠다. 어떻게 보면 뭐 그냥 지나간 얘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관기, 관청에서 만드는 기생, 그건 뭐냐면 그 역할을 하기로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청 들고 그걸로 끝나는 거, 깨끗이 끝나는 거, 그것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 사또 이런 사람들이 더 이제 많은 그런 내조라든지 여러 가지 그 위락을 필요로 하니까 그런 직책의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어떤 이제 그 공직자로서 그런데 그 기생방을 출입하는데 일반 기생방을 이제 어떤 고위공직자가 자꾸 출입하면은 여러 가지 잡음과 문제들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그 어떤 또 일반인을 이제 수청들던 기생이 고위공직자였으면 또 갑자기 또 켜져야 되고 여러 가지로 문제들이 많겠죠. 마치 지금 이제 어떤 건설 그런 이권 개입에 공직자가 들어오면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어떤 그 일반 보통 사람 물론 좀 양반이겠지만 그런 사람들 양반들이라든지 좀 부유층이겠지만은 그런 사람들의 기생방에 고위공직자가 들어오면은 좀 문제가 많이 있겠죠. 그런데 관기가 따로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관기가 따로 있어서 그 일들을 맡는 사람들이 있으면 된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불가능하죠. 그런 말로만 그렇게 얘기하고 평등시대에.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남성 고위공직자의 순환 시대에 이렇게 남성 고위공직자들은 이제 결제를 하지 않으면 패가망신하는 거죠. 극도로 조심해야 된다. 그게 왜 상당히 어찌 보면 좀 억울한 겁니다. 이제 그 일반인 같으면 사귀다가 바람 피워서 헤어지면 그만인데 직위가 높은 사람이 똑같이 직위 높은 사람하고 바람 피울 수는 없으니까 다른 사람 사귀다가 이 사람을 똑같이 올려줄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지나고 나면은 전부 아무리 바람을 피워도 그냥 지나고 나면은 이건 전부 억지로 고위공직자의 힘에 의해서 억지로 그랬다고 얘기하면 전부 다 성폭행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전부 걸리게 되죠. 직위가 높은 사람은 이제 억울하면은 직위가 높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저 여러 가지 진짜 고위직에 올라가면 남자는 그냥 뭐 취미를 갖든가 정말 자기의 열정을 발산할 그럴 것이 돌파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성들도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상사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하지만 그것은 어떤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자기는 또, 한 남자를 이렇게 가까이 지내다가, 그 사람의 직위가 높다. 사귀는 그 순간, 고정된 것이 아니고, 그 순간 사랑에 빠진 상황에서는 자기도 지위가 높아진 듯한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니까, 이 여성이 그렇게, 오히려 다른 보통 지위가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이렇게 빠져드는 건, 그것도 또 당연한 거죠, 이제. 하여튼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이제 젊은 사람들, 특히 진보 운동가 이제 아직 30대 정도의 진보 변호사 같은, 과거 박원순 변호사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한참 이제 사랑을 하고, 신혼과 아이가 아직 아기니까, 그런 행복한 그런 가정생활을 시작하는 시기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이렇게 좋은 아내가 있는데, 나이 먹어놓고 또 딴 여자, 사회 지도층 사람들이, 예? 본격적인 불륜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냥 딴 여자를 어떻게 그냥 안 좋게 말하면 찝쩍댄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안 좋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또 어떤 힘 있는 주류는 또 30, 40대의 영향력이 있으니까, 여론이라든지 어떤 이제 추진력, 파워,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런 걸 나이를 먹어도 남자가 계속 여자를 접하고 싶어 하는 거, 이런 걸 인정 안 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고위직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안 합니다. 이해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욕을 먹게 되고, 그냥 삐끗하면 이렇게 날아가게 되는 거죠, 지위가. 근데 이거에 대해서 또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현대는 민주사회입니다. 그러면 하층 계급 남자들, 노숙자, 쪽방에 있는 어르신, 이런 사람들, 당연히 다 남자들은 여자들을 접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도 이제 같은 할머니보다 이제, 아직은 여성적 매력이 있는 사람들과 최소한 몸이라도 스치고 싶어 하고, 입김이라도 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아예 엄두도 못 내고, 물론 이건 봉건사회 과거에는 더 그랬겠지만, 과거에는 오히려 40, 50대도 장가도 못 가고 그런 사람들 수두룩했고, 능력 자체가 안 되니까, 독수인주의니 특별한 생각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 과거에는. 그러니까, 더했지만, 어쨌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아내 외의 여자는 엄두도 못 내고, 심지어 아내에게도 버림받기도 하니까, 아까 노숙자, 쪽방 이런 극단적인 경우의 사람들은, 남자들은 그렇게 아예 여성과 단절되면서 살죠. 하지만 본능은 다 마찬가지고 여성을 접하고 싶어 하는. 그러고도 사는데 너희 고위층은 나이 처먹어 놓고, 아내도 있으면서 왜 다른 여자 그러냐? 이렇게 당당히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근데 이걸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민주적이지 않다 얘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자꾸 그런 얘기는, 그러니까 좀,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좀 외롭게 사는 거, 그런 거야. 하여튼 사회복지 그걸 하나하나 구제해야 되고, 이 높은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럼 계속해서 그럼 성직자 수준의 절제를 요구해야 되느냐, 이것도 참 문제는 문제입니다. 아니, 물론 성직자도 일탈하면 또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성직자처럼 그야말로, 절제해서 사는 거, 이렇게 고위공직자라고 해서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분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세상의 직위를 얻기 위해서 노력한 분들이 과연 그런 생각을 가지기는 참 어렵죠. 그러니까, 아무리 일반인 중에서 좀 다듬어진,
교양과 양심이 좀 더 있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고위직으로 올라가면은 세상의 일에 대한 이제 집착과 그 강한 의지가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서 그냥 뭐 갑자기 올라갔다고 해서 뭐 마치 그냥 젊을 때부터 뭐 천주교 신부로 들어간 사람들의 생각 마냥 나는 그냥 이제 초연하게 살겠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지사 기타 등등, 그러니까 고위직 사람들이 왜 고위직입니까? 하나하나 결정하고 뭐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큰 영향을 주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결정했느냐 하는 결정들을 가령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단순한 노무직 같으면은 일을 원하는 수요자들이 원하는 대로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을 금방 알 수가 있지만, 물건을 여기서 이쪽으로 옮겨달라, 네, 옮겨주겠습니다. 그리고 왜 안 옮기냐, 이건 너무 무거워서 못 옮긴다, 이런 것 같은 걸 다 알 수가 있죠, 단순하니까. 하지만은 고위직이 과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느냐, 할 수 있는데도 안 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이 아래 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이 100%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사람이 그냥 열성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밑에 사람들은 잘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위직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의전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잘 해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큰 영향을 주는 일을 한 사람에게, 그런데 업무 환경을 그냥 민중 수준으로, 민중은 대부분 아내 외에는 엄두도 못 내는데, 니들은 왜, 그런 이제, 그냥 평소에 속옷 챙기는 것도 여성이 해주고, 뭐 여러 가지로 그냥, 주변에서, 볼펜 쓴다 해도, 여기서 갖다 주고, 여성이. 그런 이제 좋은 환경을 니들만 왜 그러냐, 이렇게 요구하는 거, 이런 것이, 과연 이게 꼭 좋을까? 그러니까, 그래도 약간만 가능만 하면은, 조금은 그렇게 좀, 이분한테는 좀 안락하고, 좀 좋은 업무 환경을 해서, 좀 더, 많은 국민을 위한, 그런 일에 열중할 수 있도록 좀 더 잘해주면 좀 안 됩니까? 보통 일반 직업들 중에서도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이 최선을 다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거의 다 얘기는 횟수가 얘기하는 대로 그냥 시키는 대로 따를 뿐이지. 그러니까 최대한 그러니까 돈을 주는 고객이라도 그러니까 예의를 바쳐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좀 약간 예의 바르게 보이려고 하죠. 마찬가지로 더욱더 그렇게 고위직한테는 그래야 되는데, 이런 분들한테 과연 그렇게 그런 이제 주변 사람들, 여성을 비서를 안 뽑고 안 하는 게 최고입니다만은, 그런 삭막한 군대와 같은 그런 생활을 그러니까 꼭 하도록 요구를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터프하고 그런 삭막한 업무 환경을 과연 그렇게 결론을 내게 그렇게 해줘야 될까, 이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야 됩니다. 사회의 빈부격차가 심하고, 살 길이 힘들다. 많은 사람들이 민중이 도탄에 빠져 있다. 이런데 일부 가진 자들이 있죠. 그러면 가진 자들은 뭡니까? 베풀면 되죠. 많은 재물을 베풀어서 이렇게 구제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가진 자들, 이 여성이 가진 자에 속하다는 것은 저희 이전에 많은 다른 강의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성은 결국은 가진 자라는 거고, 남성은 가지지 못한 자입니다. 천상의 존재. 그러니까 다른 사회적인 어떤 포제션이라고 할까? 사회적인 어떤 지위나 재산 이런 것을 다 제외하고, 그야말로 계급장 떼고 볼 때는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한 위치이죠. 그래서 남성은 여성을 원하고 싶어 하고, 이제 전철 대중교통 같은 데에서도 남성은 여성과 가까이 있는 것이 싫지 않지만 여성은 남성을 피하고 싶어 하고, 대체로 그렇게 귀찮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뭐 아까 전철 공공장소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아내라든지 여비서라든지 그렇게 분명한 관계가 있으면은 이 남성한테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성이 가까이 상대를 하는데, 대중교통 기타 길에서 있는 아무 별 상관없는 남녀 관계에 있어서 남자가 여자한테 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별로 귀찮고 필요가 없으니까 전철 같은 데서도 좀 피하고 싶어하고 따로 있고 싶어하죠. 이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그 존재 자체를 남성은 원하는데 여성은 그것을 피하죠. 그러니까 베푸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은 가진 자가 안 가진 자한테 어떤 대가가 있어야만을 주는 거. 그러니까 흉년이 들어서 뭐 양식이 부족한데 양식을 많이 가진 자가 안 가진 자한테 주는데, 지금도 뭐 우리나라에는 돈을 많이 가진 자가 없는 사람한테 주는데, 그럴 때 반드시 줄 때 물론 투자라든지 그런 경우 돈을 받는 사람은 의무가 있죠. 그런데 그런 걸 가진 자가 모든 경우에 100% 다 항상 내 돈을 받은 자는 나에게 어떤 대가, 그러니까 와서 그냥 심부름을 한다든가 반드시 어떤 대가를 생각하고만 주고, 그렇지 대가를 줄 상황이 아닌 거. 많은 노숙자라든지 많은 사람들한테 만약 부자가 나눠줬는데 그 사람들한테 다 무슨 행동을 하라 그렇게 요구하기도 곤란하죠. 그런 경우는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대신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안 주겠다. 이것이 베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산을 가진 사람이 안 가진 자들에게 이제 줬는데도 도로 받는 게 없다. 이럴 때는 주지 않는 거. 그것이 베풀지 않는 사회죠. 근데 도로 받는 게 없다 하더라도 여성이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에서 이게 그냥 함께 같이 생활하다가 비록 현생에서 물질적인 대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크게 억울해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여성이 존재를 베푸는 것. 마치 가진 자가 안 가진 자한테 주는 거,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은 지금도 가진 자가 안 가진 자한테 베푸는 건 많이 있습니다. 젊은 남성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힘을 가지고 있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는 괴롭고 고통스럽지만은 국가사회를 위해서 많은 남성들은 한창 놀고 싶어하고 뛰고 자유롭게 뛰놀고 싶어하고, 그러고 싶을 때 자유를 제한받고, 게다가 뭐 열심히 일해서 젊을 때 기반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그 수익 활동도 제한받으면서 그 자기의 왕성한 노동력을 이제 자기 개인을 위해서 바치지 않고 국가를 위해서 바치면서 군복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물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 피할 수 없으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군대를 그냥 당연하게 그냥 감수하기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원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노동력을 바치고 군복무를 합니다. 그것도 결국은 현재 이미 많은 젊은 남성들은 가진 자로서 안 가진 자한테 베풀고 있습니다. 여성, 어린이, 노인들, 그런 다른 사람들 위해서 많은 젊은 남성은 자신이 가진 것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인간이 남녀노소 서로 각자의 특성에 따라 각자의 가진 것이 있는데, 이것을 서로를 위해서 베푸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베푸는 사회가 되고, 그 가진 자들이 베푸는 마음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냐? 그렇게 흉년이 들어 양식이 없는데도 베풀지 않는다. 그럴 때 결국은 밀란이 일어나죠. 창고를 습격해서 털어내죠. 그럼 뭐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도둑이 되죠. 도둑이 들끓는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박원순 시장
변호사 시절에 변호를 맡았던 젊은 시절에 그 권인숙 의원이죠. 그러니까 의원 그 사람 그분이 얘기를 합니다. 박원순 시장까지도 그런 성추행에 연루됐다는 거 절망감을 느낀다. 결국은 뭡니까? 옛날에 뭐 일본어 비슷하게 민나 도로보데스 다 도둑놈들이다 하는 것처럼 결국은 가진 자가 한탄하기를 죄다 도둑놈들이다 그런 것처럼 여성이 한탄하기를 남성은 그렇게 그냥 여성의 권익을 옹호한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물론 지금 확정된 거 아닙니다만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이미 그렇게 막 이렇게 이데올로기가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도 예외가 아닌 것처럼 그래서 그냥 그렇게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인권 변호를 했던 그런 분까지도 그런 일에 연루되니까 결국은 그리고 여성 인권 그런 입장에서는 또 그것을 일단은 인정할 수밖에 없죠. 피해자라고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절망감을 느끼다. 결국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죄다 도둑놈들이다. 죄다 성추행범들이다. 남자들은 그런 그것이 그 근원은 뭐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죄다 도둑놈들이다. 그것은 가진 자가 주지 않으니까 도둑이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뭐 당장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기는 참 곤란합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이제 좀 더 관대한 세상이 되면은 하여튼 도둑도 줄어들고 다른 뭐 그런 죄들도 많이 줄어드는 거. 이것은 너무나 평범한 세상이라고 했습니다.